남자가 여자를 연예인처럼 대하면 여자는 남자를 팬처럼 대한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모두 맞춰주면 그 여자는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춰주다 보면요, 정말 끝이 없는 요구를 당연하게 하는 게 여자입니다. 사실 그 여자는 잘못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건 그 여자를 연예인처럼 대하는 그 남자의 전략적 실수였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맞춰주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싸가지 없이 대하라는 건가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저에게 싸가지 없는 것 vs 그녀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춰주는 것을 고르라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싸가지 없는 것을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끌려하는 남자는 적어도 어떤 임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성 파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맞춰주기만 하는 남자는 역설적으로 가장 남자답지 못한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다른 매력이 없어서, 그녀가 떠나갈까봐 맞춰주는 것 밖에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여자들은 죄다 자상한 남자가 최고라던데요? 네, 대단히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자상한 남자라는 건 그녀가 끌려하는 사람이 플러스 알파로 매너까지 좋은 걸 이야기하지, 매너가 좋은 사람이 끌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전후 관계가 잘못된 거죠. 매력적인 그녀에게 매너만 좋았던 사람은 정말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를 향한 그 매너의 뒷면이 너무 그녀를 원해서, 그 순간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녀가 정말 떠나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런 순간적인 기지, 임기응변과 같은 거라면 여자는 그 느낌을 기가 막히게 알 겁니다. 버릴 수 있어야 가질 수 있다. 그녀에게 안달이 나서 어떻게든 떠나가지 않게 아둥바둥할수록 남자는 그녀에게 까였던 남자 1, 남자 2, 남자 3와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남자가 돼버릴 겁니다. 자, 그럼 여자가 정말 끌려 할 수밖에 없는 남자는 뭘까요? 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는 것만으로도요, 혁명적으로요, 여자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 자체로 약간의 디테일만 바꿨을 뿐인데 여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남자가 될 테니까요. 정말 대단히 좋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싫습니다. 모두 평범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단점을 보완해라. 저는 이 말에요, 100% 반대합니다. 단점을 보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세요. 그게 여자에게 압도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그것의 뿌리가 잘못되었나? 자,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요, 국어 95점, 수학 6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부모님은 어떻게 말하실까요? 1번, 아이고 국어가 95점이나 되네, 우리 아들 언어 신동이네. 2번, 수학 60점이 뭐니? 너는 항상 보면 다 잘하는데 수학이 너무 아쉽다. 수학학원 한번 다녀볼래?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입시에서,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직장에서까지요, 단점이 아쉽다, 단점을 보완하라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세뇌를 당합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느 순간 나조차도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내 단점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 단점이라는 악마가 엄청나게 커져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내 장점이 뭔지 몰라요. 그냥 단점만 보일 뿐입니다. 저만 해도요, 제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내가 수리만 좀만 더 잘했으면, 이게 본능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그냥 생각들이에요. 분명 저는 언어, 그리고 체육, 글쓰기, 말하기 이런 부분을 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면서 이런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이걸 알게 된 게요, 한 정말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새로 알게 된 저만의 장점이었어요. 나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구나. 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자존감은 여러분 어떨까요? 좋기가 정말 힘들겠죠. 네, 이해가 쉽게 우리의 입시를 한번 예를 들었지만요, 여자를 만날 때 역시 같은 원리와 무의식이 우리에게 악령처럼 달라붙습니다. 내가 키만 좀만 더 컸으면, 내가 돈만 좀 더 잘 벌었으면, 내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단점은 훨씬 커 보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건 가장 자극적인 것들일 겁니다. 바로 돈, 얼굴, 몸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모두를 그냥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형한 강남 여자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똑같아 보이는 얼굴을 한 여자를 보고 블라방같이 그냥 되게 하룻밤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녀와 대단히 긴 장기적인 관계가 그려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장점을 극대화하세요. 이게 가장 희소성이 있는 남자입니다.
개그맨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자, 유머 감각이 되게 타고났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개그맨들의 여자친구, 와이프는요 대부분 예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개그맨들이 나는 얼굴이 조금 부족한데, 나는 몸매가 조금 별론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빛이 날까요? 저는 오히려 애매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장동민이 있어요. 가끔은 여자에게 이 정도로 짓궂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달라진 모습이 없죠. 논란이 있을지언정 저는 장담컨대 장동민은 언제나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자, 개그맨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거든요. 옆에 얼마나 날고 기는 웃기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각자만의 개그 스타일이 모두 다를 겁니다. 근데 장동민은요, 같아지려 하지 않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더 부각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개그맨들처럼 뭐 재밌지도 않고, 그렇다고 몸도 좋지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요, 평범한데요. 네, 역시나 여러분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피해자입니다. 네, 단점을 말하라면 정말 쉴 새 없이 말할 수 있지만 장점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선뜻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장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게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나의 장점은 뭐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려 치면 너는 이게 부족하다니까? 네, 이런 압박과 세뇌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쉽게 제 예를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일단 조용합니다. 네, 여러분이 제 목소리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어디서 뭐 나댈 것 같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유튜브가요, 구독자 7만 명 모아놓고 말하는 그런 대공간이었으면 저는 아마 유튜브를 안 했을 겁니다. 다만 스스로 잘 생각해보니까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조곤조곤 제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 대신에 그냥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그걸 글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글로 적다 보니 그걸 말로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자랑 다대다로 모두 모인 것보다는 1대1 자리를, 그리고 여자와 대화할 때는 억지로 텐션을 높이려고 하지 말 것. 만나서는 억지로 관심도 없는 대화가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이 있는 건 정말 입에서 그냥 술술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걸 상대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전달할지만 생각할 것. 예를 들면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자는 오, 대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제가 막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색하는 걸 조금 좋아해요. 생각들이 온전히 정리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XXC를 만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만약 대단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였다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XXC가 되게 리액션이 좋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제 생각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한번 보면요, 막 엄청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솔직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개인의 유니크함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건 실제 제 생각이고 실제 나 자체거든요. 그래서 여자랑 이것저것 대화하다 보면 여자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솔직하다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하는 여자일수록 저에게 더욱 강하게 매력을 느낍니다. 되게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무 지루한 거 아니냐.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이 많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하면 모두 지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지루한 건 어떻게든 내 단점을 숨기기 위해서 내 좋은 면만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정말로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싸늘한 분위기는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지루함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할수록 더 유니크해지고 매력이 있는, 끌릴 수밖에 없는 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만의 유니크함에 집중해보세요. 의외로 정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요즘 핫한 남자 연예인 누구 있죠? 변우석? 차은우? 근데 여자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차은우 잘생겼지.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마 맨 처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드는 생각은 네가? 일 겁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박보영, 윈터, 최유정 뭐 이런 귀여움이 이제 매력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여자로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물론 제가 뭐라고 이분들을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자는 섹시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귀여움의 매력이 큰 사람은 조금 마음적으로 확 끌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정답이 아닐지 몰라도 저한테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재석은 재미없어서 싫다라고 하고 손흥민은 역습 원툴이라고 까입니다. 방송인으로 보나 축구로 보나 우리나라 원탑인데도 말이죠.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다양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정말 많았죠. 우리는 이런 걸 극단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호불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냥 존재 자체로 싫어하기도 해요. 이유를 찾을 수 없이 그냥 싫은 거죠. 우리도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랑 뭔가 안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냥입니다. 하지만 그냥 만나기 꺼려져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한 명씩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요, 냉혹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어떤 여자에겐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여자를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까인 것에 큰 이유가 찾기 어려웠던 적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즉, 그 여자의 호불호 말고는 아무리 분석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반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냥 나를 좋아합니다. 정말 드물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그 순간부터 그녀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그녀의 호불호에서 제가 호이기 때문에 사실 별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도 없이요, 이미 그녀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운이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 봐보세요. 엄청난 이유 때문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얼굴 스타일, 몸매, 생각, 가치관, 전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이런 호불호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이 호불호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석가모니, 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성을 만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꽤나 높은 확률로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즉, 내가 그녀를 유혹하는 것, 그녀와 오늘 잠자리를 하는 것, 그녀가 나를 거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날의 분위기, 그녀의 선호도, 나의 선호도와 같은 호불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혹시나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모든 것이 운명이다,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에게 이런 호불호가 있다는 건 모든 것이 바로 너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이런 지긋지긋한 자괴감, 그리고 자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1번에서 왜 단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더 강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에선 이 호불호의 원칙에 의해서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좋음과 싫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섞을 차례입니다. 내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고 그걸 더 많이 보여줘라. 그랬을 때 결과는 100% 그 여자를 유혹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당신의 잘못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호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호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안 끌린다는데 어쩌겠어요. 대신 호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가 1번에서 이야기 드린 우리의 장점, 강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번의 원칙에서 준비했던 걸 그녀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는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마인드가 밑바탕에 깔리면 여러분의 느낌 자체가 그냥 달라집니다. 우리 여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자를 만날 때 여유 있는 남자가 되라, 이런 말 정말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유는 내가 조급하지 않을 때, 결과에 목매지 않을 때, 오히려 결과에 초연할 때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하면요, 당연히 마인드가 결과에 초연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그냥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말에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뻔뻔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결과는 좋아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말 기억하시나요? 남자가 여자를 연예인처럼 대하면 여자는 남자를 팬처럼 대한다. 우린 이제 그녀를 더 이상 연예인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떠나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가 나를 거절해도 호불호의 원칙에 의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마인드가 마음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제 여자를 접근하는 방법, 방식, 마인드 자체가 달라진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게 정말 저희가 추구하는 진정한 마인드입니다. 호불호의 원칙을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속박시켰던 그 쇠고랑 같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더 세련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만 조금만 바꿔도요, 여자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상대에 대해서 궁금해야 한다,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와 같은 말들은 대단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되게 장기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이 여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확 바뀌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 내일이라도 여자랑 약속이 있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연구는 17명의 남자 그리고 28명의 여자가 실험자로 참여합니다. 실험의 목적은 되게 명확했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비슷한 속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더 유능하고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할까? 연구 결과는요, 충격적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실험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에게 매력과 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실제보다 더 유능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런 부분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때, 듣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 때 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딱 우리의 상황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내일 여자를 만난다면 딱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여자의 말의 속도만 한번 맞춰보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끼리끼리를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줍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데이빗 페럿 교수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간은 과연 자기를 닮은 이성을 더 매력적으로 판단하는가? 네, 우리가 모두 예상하다시피 상당수의 참가자들이 자신과 닮은 반대성의 사진을 선택하고 매력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미있는 건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닮은 사람을, 그리고 여자는요, 자기의 아버지와 닮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변의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 5명이 있다면 그 중간쯤이 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사실 이쯤 보면 끼리끼리는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 과학에 가깝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더 나아갔지만 결국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끼리끼리.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템포를 한번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봐 보세요. 그거면 됩니다. 지금까지 총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1번, 희소성의 원칙. 모두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단점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강점을 강화하자고요. 2번, 호불호의 원칙.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에 더 당당해지세요. 3번, 전달력의 법칙. 끼리끼리 목소리 템포만 비슷한 느낌만 줘도 매력도는 올라갑니다. 오늘은 큰 원칙에서 어떻게 상대가 우리를 매력적으로 끌리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 드려보았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트랙티브에서는요, 공식 무료 책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요, 더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